네,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많죠. 레몬리서치 이상효 이사 모시고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관세청 20일 수출입 동향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2억 달러 적자예요. 네,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면 올해 4월부터인가요? 5개월 연속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행렬이 이어지는 건데 네, 네. 어떠세요?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네, 조금 이제 투심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한 달에 3번 이제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흐름만 보더라도 그래 좀 8월은 조금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게 좀 얼마나 확대될지 그런 게 좀 확인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8월 10일까지의 올해 누적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230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더 늘어나서 254억 달러를 이제 넘어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1%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달에 6월은 10%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그랬던 게 이제 7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었는데 물론 이제 작년 7월에 기저효과, 이제 역기저효과 때문에 2.1% 굉장히 좀 낮은 게 수출 증가율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이제 8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좀 어쩌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미리 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열어보니까 20일까지 7.5% 네, 수출 증가율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고 10일까지는 마이너스 5.1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인데 반도체 말씀드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요.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1%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8월 달에 이제 아직 뭐 10일 더 남긴 했지만 이게 뭐 정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투심에 좀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자 분들이 이제는 한 달에 3번씩 나오는 무역 수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투심이 조금 뭐 위축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도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양시장에서 기관이 연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출 증가율도 좀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좀 커졌고 그러면은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도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환율 상승 요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투심에는 상당 부분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관세청 자료를 조금 뜯어보니까 사실 수입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에너지 수입이 많았었는데 특이하게 20일까지는 중국향 수입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수입도 여전히 많고 네네. 대중 간의 수출이 아니고 오히려 수입도 많고 이러다가 8월 달뿐만 아니고 하반기 내내 적자 행렬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벌써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5개월 적자 연속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금 이제 4개월 연속 되고 있어서 이게 갑자기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계속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안 좋냐 이런 건 아닐 거고 투자 심리에 언제 조금 더 많이 좀 미치고 그런 영향이 덜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우리 증시도 그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6주 만에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좀 반등은 조금 이제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치고 그래 이제 좀 돌아서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수를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양 시장의
시가 부근,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한 2,510포인트 정도 될 거고요.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한 825에서 827포인트. 그 수준의 지수를 좀 강하게 상향 돌파해야 좀 투심도 좀 강하게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번 주에 국내 금통위도 있는데 최근에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직 멀긴 했죠. 그런데 벌써 좀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9월 20일, 21일 회의인데 거기에서 좀 50bp가 아니고 뭐 75bp 인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도 생각해 봐야죠. 네, 이제 약 한 79일 남았더라고요. 한 네. 79일 정도 네, 남았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면 중간 선거 관련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요. 193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90년도에 통계친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위에 차트는 중간 선거가 없을 때의 누적 수익률인 거고요. 아래는 중간 선거가 있었을 당시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저조했었구나. 아래에 있으니까요.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11월 8일이 중간 선거인데 중간 선거 전에는 좀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좀 칠해놨는데 이게 90년 통계인데 저 차트를 보더라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조금 지수가 좀 출렁거렸던 부분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좀 중간 선거가 지나야 좀 상승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이와 같은 흐름이 비슷하게 좀 전개되어 간다면은 지금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상희 기사가 보여주신 그 차트는 미국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S&P 500 기준이군요. 네. 코스피 지수의 2,510포인트 선을 말씀 주셨기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 하락과 재고 우려. 삼성전자가 재고가 50조 원이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게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어두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지금 조금 어둡긴 하죠. 네, 어두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요.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말씀드리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4.4%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뭐 재고 관련된 뉴스들 많이 보셨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앞으로 좀 수치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시기로 그런 국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이제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7월 7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7월 7일 날 삼성전자가 3.19% 상승했고요. 그날 밤에 나스닥이 2.2%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로 이제 아이디어로 알 수 있는 거는 네. 그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전망이 안 좋다 보니 그러면은 3분기 잠정 실적이 7월 6일 아니면 10월 6일 목요일 아니면 10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망이 또 어닝 시즌 가면은 갈수록 또 이제 전망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의 잠정 실적 발표일이 하나의 변곡점이었다면 이번 역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도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지난 1월 말에 60일선을 하향 이탈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향후에 네.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해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변곡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3분기 실적을 전망해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이나 섹터는 조금 양호할 것이다라고 나온 부분들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업종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 걸 좀 확인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표가 하향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상반기보다는 그래 하반기가 쉽진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증권사 3곳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장사 282곳 중에서 6월 말 대비해서 목표가가 낮아진 곳이 203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72% 기업,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 기업이 목표가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전망을 살펴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7.2% 감소할 전망이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8%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만 늘어나는 거고요. 수익성은 좀 된다고 시장은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망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닝 시즌 가면 또 재차 낮아질 수도 있는 것도 지금부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유연성을 좀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업종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역시나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에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외형적인 매출은 좀 증가하는데 네. 아무래도 환율 효과도 좀 있겠죠. 근데 내실인 이익이 이게 감소해서 그래도 약간 노란불이 좀 들어온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번 주 유럽의 최대 게임쇼죠. 게임스컴 개최한다고요. 거기에 삼성이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지난 7월 말에도 이제 삼성이 이제 이번 세계 그 3대 게임쇼 이제 게임스컴에 이제 부스를 차린다고 해서 관련 이렇게 게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요. 그 게임스컴은 이제 독일 쾰른에서 이제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전시 부스를 마련해서 이제 게이밍 브랜드 이제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제품을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오디세이 아크라고 해서 게이밍 전용 그런 모니터가 나와서 좀 이렇게 많은 뉴스가 이제 나왔던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삼성이 콘솔이나 PC 게임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방침인 듯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 기업도 이제 이번 게임 쇼에서 게임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제 기업들 보면은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는 현장에 부스를 차리고 신작 게임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넥슨과 네이버의 이제 손자 회사인 라임게임즈는 온라인으로 이제 신작 트레일러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작과 관련된 호응도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게임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고 또 두 번째로는 신작 출시 지연 여부 등으로 주가가 또 이제 흐름이 엇갈리기도 하는 만큼 결국에는 신작 기대감을 보유한 기업들로 좀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은 참 압축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시대에 글쎄요, 좀 한두 달 정도 지난 얘기긴 하지만 해치 종목으로 또 엔터가 많이 꼽는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YG나든지 다른 엔터사들의 수익률이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반기 엔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그 콘서트 투어 일정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YG엔터 경우만 치더라도 지난 7월에 여러 뭐 3대 엔터사, 4대 엔터사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YG엔터의 그 하반기 영업이익이 한 305억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는 많게는 한 50%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있고 해서 엔터사들 실적 개선과 관련돼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많이 또 레포트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렇게 관련된 모멘텀이나 일정들을 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계속 뭐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방향과 함께 향후 유망하게 볼 섹터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해 보자라고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